네, 자매거진 이번 순서는요. 입사는 하고 싶지만 정작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뻥 뚫리게 해주고 싶어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각 기업마다 정말 분위기도 다르고 원하는 인재상도 다르고 또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방향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말끔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전 펀드 매니저이자 취업 컨설턴트로 각 기업을 탐방한 김종훈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매번 이 시간 거듭들 때마다 기업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오늘은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LG전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LG전자. 예, 오게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LG전자 오늘 특별히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최근 이제 채용이 진행 중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최초로 이제 LG가 그룹 차원으로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정보다 더 확대된 약 2,500여 명을 예, 희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원자분들이 12만 명이나 몰려서요. 6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고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LG전자 같은 경우 네. 약 3만 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런 취업 준비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LG전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LG전자 뭐 시가총액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죠. 예, LG전자는 현재 11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매출은 58조에서 60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몇 년간 그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 그 스마트폰 시장에 대응을 실패한 대표적인 경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기업이거든요. 최근 몇 년간. 예, 최근 몇 년간. 그래서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비슷한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 비슷한 사례로 그 노키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예, 과거 퓨처폰의 황제라고 불렸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일할 때만 해도 MS가 그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는 회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인수합병이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회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갖고 있던 기업 역량에 기반해서 G 시리즈, 그러니까 G3라든지 이런 걸 대히트를 바탕으로 해서 네. 다시 성공적으로 일어섰고요. 그리고 백색 가전이라 불리는 뭐 TV나 이런 세탁기 이런 쪽에서는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고 네. 에어컨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공적으로 일어선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LG전자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첫 출발과 역사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역사가 깊죠? 그렇죠. 네. LG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두 분도 아시죠? 골드스타. 골드스타. 금성. 네, 추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짝짝짝 돌리는 거. 오랜만이네요. 네. 근데 금성이란 브랜드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흑백 TV를 양산을 한 기업이고요. 예, 그리고 1980년대에는 서독이나 미국, 터키 쪽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한 그건 굉장히 애초부터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뻗어나갔던 그런 회사인데요. 네. 1990년대에 사실 IMF 때는 좀 위기를 맞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LG가 반도체 사업에 굉장히 진출을 하고 싶어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했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식스 시그마라고 뭐 경영하고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낮춰라. 예, 이런 정책을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사적으로 혁신을 가속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나 이제 백색 가전 즉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전 세계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TV 계열의 경우에도 차세대 TV라고 불리는 이제 OLED TV 같은 경우 네. 현재 이제 삼성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LG전자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전자 업종에 지원하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IT 업종 같은 경우는 R&D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그 사업 보고서에서 이 매출액 중에 얼마를 과연 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에 소니 같은 경우 삼성보다도 훨씬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소니 네. 제품이.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바이오 노트북, 네. 브라비아 TV 같은 경우에 훨씬 좋은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네. 뒤처졌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R&D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R&D를 위한 환경이 좀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 또한 적극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OLED TV라는 차세대 TV, 그런 자연적으로 발광하는 그런 TV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 체제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과거 인도 시장의 진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인도 같은 경우에 그 합작 회사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하고 이제 지분을 공유해서 이게 현지 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땅도 넓고요. 유통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뭐 공용어가 네 개가 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통 합작해서 진출을 많이 하는데요. 네. LG 같은 경우 현지 법인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심지어 R&D 센터도 세웠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지화를 많이 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 제가 13년 만에 약 200배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예. 200배. 대단하네요. 예. 근데 이건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예. 예전에 그 주식 방송 할 때 제가 뭐 네. LG전자 2등 전략 뭐 이런 얘기를 전문가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였던 거예요? 아, 2등 전략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실수한 건가?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없진 않았어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S사 따라가자. 그러니까요. 예, 이런 전략을 많이 취했는데요. 최근에 구본준 부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회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회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그 당시에 그 전 회사에서 이제 협업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1등주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품질을 그래서 그 OLED TV 같은 경우도 아직 시장 형성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 같은 경우 라인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선도하자. 이런 이제 혁신주의가 이 시장 회사에 많이 침투를 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LG전자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네. 요즘의 LG전자 분위기를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하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최초로 흑백 TV를 양산을 해본 회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LG전자가 흑백 TV를 만들려고 일본의 기술자들까지 파견을 해서 배워와서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격이 약 6만 원이었습니다. 대당 6만 몇 원. 년도죠? 66년이었습니다. 66년도에. 꽤 비싼 금액이죠. 와,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었나요? 예. 그 당시 이제 대졸 신입사원분들의 초봉, 연봉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거 팔리겠어 하고 어쨌든 우리는 처음 양산을 했으니까 그래도 해보자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너무너무 잘 팔렸대요. 그래서 공개 추첨을 해서 팔 정도로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혁신이었으니까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이런 전자업종에 많은 기업들이 나서지 않았는데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삼성도 뛰어들고 여러 기업들이 뛰어든 계기가 되었죠. 그래요. 아, 저는 이 에피소드 듣는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LG전자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선호할까요? 예, 뭐 인재상의를 하시면은 뭐 다들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뭐 채용 설명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보통 홈페이지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꿈과 열정이 있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혁신적이고 팀워크를 생각하는 그런 인재. 네.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 생각은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의외로 되게 자율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팀장분들이 그 당시 이제 핸드폰 사업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팀장분들은 밤새워 일어나세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하고 밑에 분들은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좀 자율적으로 예,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 그런 인재를 원하죠. 그래요.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또 LG전자 이번에 또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예, 뭐 최근에 이제 취업 트렌드가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LG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어학성적 항목을 없앴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서. 네. 그리고 오히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향후 진로와 꿈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냐, 바로 자기 주도형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LG전자 지원하실 때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 LG전자에 대해서 김정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